산이 푸르게 변하기 전까지는 내 유럽에 가지 않겠소. 서독을 방문했을 때 본 울창한 살림에 충격을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발전 서사와 더불어 매우 비중이 높은 업적은 바로 산림 녹화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산림 녹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지금이야 나무가 울창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6.25 전쟁으로 인해 산은 초토화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게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도 한국은 산림이 복구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줄어든 이유는 전쟁 탓도 있지만 이미 조선시대 말기부터 목재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16세기부터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목재는 더욱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장작 등으로 사용하다 보니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바뀝니다. 당시 한국은 월드비전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나무를 심을 자본을 지원받았는데 그 예산을 박정희는 석탄 개발 사업에 써버립니다. 그러자 월드비전에서는 나무 심으라 준 돈을 왜 거기다 쓰냐며 항의했지만 박정희의 성견지명은 달랐습니다. 나무를 석탄으로 대체하여 난방이 해결되면 더 이상 나무가 땔감으로 쓰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박정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점차 온돌에서 석탄 보일러로 바뀌면서 이로 인해 더 이상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일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벌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월 5일 식목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정한 것입니다. 식목일 나무 심기 운동은 국민들에게 나무와 나무 심을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과 군인까지 총동원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를 몰래 베는 도벌꾼을 정부는 인간 송충이라 매도하며 사회학으로 간주, 강력히 단속했으며 지방 공무원들에게 나무 심는 걸 할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센티브와 승진 심사에 점수까지 걸게 됩니다. 또한 화전을 근절시켰는데 화전민을 탄압만 한 게 아니라 화전민 자녀를 국민학교에 진학도 시키고 집도 지어주고 양봉 등의 임업교육 및 여러 직업교육 등을 시켜서 더 이상 화전으로 숲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진행합니다. 물론 초창기엔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 무리하게 화전민을 통제하며 진행한 건 사실이나 무등산타잔 박흥순 사건 등의 비극적인 부작용이 생기자 화전민에 대한 정책 노선을 변화하게 됩니다. 산림 녹화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닌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부처 간소화 때문에 산림청이 폐지 대상이 되었다가 국제회의를 통해 수많은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국의 산림 녹화가 성공했는지 자료 요청을 해대는 통해 폐지가 반려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데 70년대 이후 전력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땔감용으로 나무를 사정없이 벌목해댔고 북한 정권은 식량난을 타개한답시고 산지를 마구잡이로 개간해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민둥산 천지에 해마다 홍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산림 녹화 사업의 결실로 한국은 결국 현재 국토의 63%가 산림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